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 2탄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을 낮춰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 연체 차주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연체 가상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우선 제1금융권 기준 6에서 9%인 연체 가상금리를 3%대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이 연간 5조 3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외부 자본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차입금 만기 1년 연장, 이절 인하 등의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금호타이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포인트 상승한 2515.8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61포인트, 1.31% 상승한 898.16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세에 이어서 다시 그대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좀 상승세가 약화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1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밝게 해주세요. 네,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전일 하루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수가 반등하는 만큼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입각한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에 입각한 이런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기준 저희 방송 통해서 두 분이 함께 꼼꼼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선물 쪽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그 밖에 통화들에 대해서도 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이분의 내용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윤학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이슈 발표가 좀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오늘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종목 클리닉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두 분과 인사도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접수해주신 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첫 추첨인데 내일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접수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324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보택을 보유하셨고요. 매수가는 2,640원에 비중 100% 많이 지르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보택 먼저 종가 확인해야겠죠. 오늘은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2,52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최근에 한 폭의 좀 변동성이 나왔었고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뉴보텍 종목은 적정주가 2,000원, 비교값 1.26, 그리고 적정주가도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중기와 단기 지금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상수도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상승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전체적인 추세가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가장 최근 또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주가 비교해서는 현재 구간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매수가 비교해서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시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떻게 탄탄하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강민 전문가님이 짜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손절은 10%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본전에 80% 비중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개별주죠. 개별주에 비중을 이렇게 100%씩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석 투자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요.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뉴스로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사업 자체가 2020년 이후에나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4대강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뉴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그 흐름을 이용해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2,64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낮았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수익을 좀 길게 보면서 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수가가 높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100% 내가 장담하는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일단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손절가 10%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80%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노려도 충분하니까 꼭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보텍 현재 구간에서 좀 손실 구간에 계시고 일단 비중이 상당히 많이 쓰르신 만큼 비중 조절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의 비중 80%를 매도 후 나머지 비중으로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대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간 좀 짧게 대응하시라라는 기간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보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매수가 22,650원의 비중 5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의 내추럴 엔도텍 오늘 종가 마감 가격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1,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이죠. 최고가가 35,000원에서 그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추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6,800원, 비교값 3.22,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적정 주가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서서히 지금 높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지금 방금 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 상승 추세 계속 보이다가 작년 겨울에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21선 이제 단기 추세인데 단기 추세가 오늘 종가가 21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면서 단기와 중기 모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적으로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꽤 지금 적정 주가로 비교해 보니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2 가격대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강민 전문가님이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단기 흐름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50원이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도 약간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에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었죠. 이때 백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약처에서 결과가 나왔었죠. 백수에 문제가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회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나오는 게 작년에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가 재개됐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식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식품이라는 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지 파동을 겪으면서 그런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도 매출이나 이런 게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홈쇼핑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매출이 과거의 매출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급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실적이 흑자 전환되거나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을 길게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만 이용해서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좀 잡아보시고 대응해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수익 10% 구간까지 위아래 가격대 잘 설정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281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휴니드를 매수가 1,8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휴니드 종가 확인하도록 하죠. 휴니드는요, 오늘 2.16% 상승하면서 11,8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휴니드 같은 부분도 현재 바닥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추세랑 확인할까요? 네, 휴니드 종목 적정 주가 12,800원, 비교가 0.93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1월 그때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작년 12월 하반기에 좀 낙폭이 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기 추세,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방위산업 테마이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그런 이제 북한과의 어떤 화해 모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낙폭을 상당히 회복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기,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적정 주가 비교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장 올라가면서 11,000원대 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좀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본전이나 수익 10% 이렇게 정해드리는데요. 거의 지금 10%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에 그렇게 반짝 이렇게 상승하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고 그 정도로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위산업주입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전부 다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방위산업주들의 테마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뉴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뉴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과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당장 무슨 어떤 그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 상승을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지금 10% 부분이니까 수익 10% 정도로 매도를 한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휴니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본전이나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10%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권유를 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355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벨셀을 매수가 6,97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오늘 벨셀 같은 경우에는요. 1.17% 상승하면서 6,92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벨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렸지만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현재 종가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하고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벨셀 종목 적정 주가 13,000원, 비교값 0.53, 약 2분의 1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최근 1년 동안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최근 1년 동안 거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지금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최근 들어서 지금 단기 상승 추세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코스닥 반도체 업종인데 하는 일이 LCD 관련된 부품 그리고 드론, 경량 항공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업종에 이제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벨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비교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중기로는 하락 추세도 있지만 단기로는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벨셀 같은 경우에는 6,920원, 현재 매수하신 매수가가 6,970원으로 좀 더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현 시점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적으로도 괜찮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긴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조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시 하락하면은 6,300원 정도의 비중이 지금 작으니까 10%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플러스 15%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매수가 자체도 약간 높기도 한데요. 한 번에 강하게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거의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은 매수가가 약간 아쉽죠. 거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 조정 이후에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악착같이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가격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추가했을 때는 가격이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횡보가 길어졌어요. 벌써 지금 작년 7월이 고점이니까 그 고점에서 횡보를 했었고요. 또 하락하고 나서도 횡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강하게 뚫고 가기보다는 한 번쯤 15% 정도 상승하고 나면은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15% 정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 번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락 시에는 6,300원 정도에는 한 번쯤 추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승했을 때는 15% 정도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를 하자. 그리고 하락하면은 6,300원에 추가를 해서 손절 10%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베슬 같은 경우에는 15% 좀 올랐을 때 15%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 하락 시에는 6,300원에 추가로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에 대한 가격대를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장기 투자는 좀 가능하지만 손절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키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744님 보내신 문자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를 매수가 24,188원에 비중 30%입니다. 더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웨이브 일렉트로 오늘장은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24,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신 것 같아요. 매수가 보니까 좀 평단가로 맞춰주신 것 같은데 일단 추세라든지 적정 주가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종가 24,900원, 적정 주가 13,000원, 비교값 1.92,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그 가격하고는 약간의 좀 괴리감은 꾸준히 보이고 있다는 거 일단 설명드리고 이 종목도 일단 기업 설명으로는 뭐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최근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 하락, 단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일단 중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도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자, 현재 구간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홀딩하면서 목표가를 좀 높여도 되느냐가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민 전문가님 조금 더 보유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15% 정도까지는 수익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의 절반을 일단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락하면 22,000원에 절반을 다시 추가하셔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약간 애매한 종목이에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OLED 관련 이쪽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매수가 자체도 약간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락했을 때는 본전을 매도하고 단가를 조금 낮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188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횡보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일단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도 충분할 정도로 단기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단기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수익은 15% 정도 상승하면 그 정도 보시고 하락하면은 일단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면 15%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하락했을 때는 22,000원에 추가를 하셔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최근까지 좀 보유하시는 것은 좀 괜찮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수익 15% 목표가를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 시에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 22,000원권에서 조금 추가 비중을 늘리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측면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3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J제일제당을 매수가 37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36만 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도 좀 빠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손절 처리를 하고 다음 종목 또는 다음 가격대를 노려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추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네, CJ제일제당 종목은 적정 주가가 72만 1,000원으로 비교값이 0.50,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이 적정 주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계속 저평가 상태였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최근에는 어떤 CJ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합병 문제 그리고 기관 쪽에서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 하락 추세에 보이고는 이제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좀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35만원 또 25만원이 어떤 이제 매수가 되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한 추세 없이 좀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는 거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CJ 간에 좀 합병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중기 상승과 단기로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만큼 좀 단기적인 추세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좀 대응 방법, 일단 손절에 대한 여부도 여쭤볼게요. 네, 더 하락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조금 짧게 보시고요. 손절 5% 그리고 상승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하면은 사실 기업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업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CJ그룹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도 괜찮게 보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 업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 업종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도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고 나서 향후에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좋지를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만 6천원인데요. 사실 매수가부터가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1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121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다시 12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보여드릴게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코스피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약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수가 가면은 순환매되면서 향후에 또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그 다른 업종들이 다 가고 나서 마지막에 후발주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지거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을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단 잘라주고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5%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의 대응에 앞서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큰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살아있지 않은 만큼 좀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또 음식료 업종 자체가 또 후발주자인 이런 CJ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대응 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53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매수가 29,8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1.17% 빠진 28,7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수와 좀 업종,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같이 동일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최근 시장이어서 오늘장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추세라든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9,700원이고 비교값 1.46, 고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이나 이제 바이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부터 적정 주가가 거의 2만 원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중기 추세는 의약과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런 업종은 당연히 이제 좋기 때문에 중기 상승 추세 오랫동안 보이고 있고, 하지만 최근 차익 시험 물량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추세, 단기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으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눌린 만큼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제약바이오주 업종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반면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를 보니까 29,800원이라면은 최근에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격 매수를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본전 오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29,8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자체가 업종의 흐름보다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의약품 업종을 보여드릴게요. 네.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을 찍을 때까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바이오 자체가 상당히 강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 계속 고점에서 부딪히는 흐름이라서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약이 바이오 전체가 셀트리온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셀트리온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업종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강하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추격 매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그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좀 아쉬운 매수가입니다. 일단 추격 매수 하셨기 때문에 높은 매수가가 아쉬운 부분이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가격 대응해 보시고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효율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또 함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한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봉주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번에 신규로 편입이 됐던 M게임 계속해서 들고 계시고요. 한미글로벌 역시 보유 중이신데 현재 수익률이 M게임이 7%가 넘는 상황이네요.
네,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다음에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종목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수익률이 좋네요,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조금 기다렸더니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M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글로벌은 단기에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했고요. 일단 단기로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수익 손절 손실에 상관없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에는 반드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 이렇게 흐름이 단기에 나왔던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크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수가 정말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면은 이렇게 횡보는 나올 수 있어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에 좀 주력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락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였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 중에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은 흐름이라서 저점에서 매수를 시도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 게임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하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내일 정도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네. 목표했던 20%까지는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도는 안 됐고요. 그래서 내일은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정리를 하고 또 주말에 갑자기 어떤 뉴스로 또 크게 급등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들이 그렇게 흐름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워낙 급락하고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로 접근했던 종목을 너무 길게 가져간다면 또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M게임 역시 내일 장에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포트에 또 종목을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실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전에서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실전에서 4,100원에 1차 매수를 제시를 했는데 매수가는 오지 않았어요. 4,130원까지만 왔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추천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신규주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9월이죠. 9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긴 했는데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저점 매수를 하면은 크게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단기 흐름이 괜찮다면은 단기에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짧게 수익 실현을 목표를 노리고 들어갔다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리를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매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또 좋은 거고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투자자들 분들께서 상당히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서두르지만 않아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중 조절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목표했던 종목이나 그런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실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리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종목은 끝까지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추격 매수가 되고, 그리고 결과가 또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을 한번 이렇게 크게 꺾였을 때는 그때는 매도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점 매수에 주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들이 오니까 반드시 저점 매수에 주력하시라는 뜻에서 이 종목을 소개를 했으니까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매수가를 설정해서 기준이 오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에 전력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포트에 담아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목표 시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글로벌은 최근 좀 단기적 흐름이 좀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게임 역시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수익 매도 또는 금요일 종가의 매도 예정이시라고 하니까요.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또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코인에 관한 모든 이슈들과 시세 그리고 내용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죠. 전체 거래소 폐쇄와 문제 거래소 폐쇄 모두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일본 쪽에서는 워낙 또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로 결제도 가능했던 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앞다투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우리 나라 내 소식도 모두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시도의 이제 하나의 이제 방침이고, 그리고 추가로 SBI 그룹하고 이제 미쓰비시 그룹 등이 블록체인 관련한 이제 다양한 또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점도 같이 뉴스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런 데에서 이제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슈를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그 위험성을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빨리 발을 빼서 나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님의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이니까, 좀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고 좀 발언의 수위는 조금씩 이제 낮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자의 발언을 이제 이용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팩트, 그리고 24시간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시세를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래에 좀 참고하시라고 특별한 이제 웹사이트 하나를 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해외 시세 보면서 이제 참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200만 원대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1,600만 원을 살짝 돌파를 했고, 현재는 1,500만 원대에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이트가 이제 코인들의 전체 시가총액과 지금 이제 최근 1시간 그리고 24시간 동안 등락을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이제 등락,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블록체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다양한 이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SNS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한눈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져 왔고 현재 어떤 이슈가 가장 뜨거운지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어떤지 이런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사이트 들어와서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선물 쪽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좀 큰 폭의 하락에서 좀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의 밤에 선물에 대한 시세를 살펴봤을 때 $10,000도 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신세계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에서 준비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된 홈페이지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좀 나눠볼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알트코인의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전체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단점을 좀 극복하고자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플랫폼에 기반해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코인 그리고 이제 토큰 이렇게 구분이 되고 화폐나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지에 따라서 1세대 알트코인, 2세대 알트코인, 3세대 알트코인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알트코인은 토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ICO, 그래서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펀딩 작업인데 그 작업을 통해서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인과 토큰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퀀텀, 네오 등이 있겠고, 토큰은 이러한 기존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플랫폼을 활용해서 발행이 되는 게 이제 토큰입니다. 그래서 발행 과정을 보면 일단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토큰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ICO, 그래서 이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이제 메인넷,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게 결국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코인이 되는데 사실 1000여 개가 넘는 이 코인과 토큰들이 이 펀딩 작업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메인넷 런칭,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는 아직도 많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크고 또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는 거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구별할 건가? 일단은 사용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요 거래소에서 이게 런칭이 돼서 거래가 되는지, 이거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그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각각의 코인들을 클릭하면 이 코인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또 소스 코드의 업데이트가 자주 있는가, 이제 오픈소스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업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안 된다, 이런 코인들은 조금 위험성이 높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는가, 사실 대다수의 이 토큰들이 아직은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백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보시면서 또 이제 표절이 없고 얼마 또 이제 독창적인지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인과 토큰의 개발한 이 개발자가 과거의 이력이 얼마나 좀 화려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지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해서 개요를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 메인 이런 가상화폐를 제외한 이런 작은 단위의 화폐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신규 유입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을 좀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투자로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더리움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까지 다양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이벤트 발표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2분 선정하니까요. 내일까지 좋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클린 시간으로 2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수고해 주신 2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클린 시간 2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최장기 방송 진행자인 정영 대표님의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는요,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금요일이죠. 정영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